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보여주려고 요즘 바로 뭐냐면, 이게 우리가 시는 포임이 시죠. 서에는 글씨, 화는 그림이잖아요. 이 문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뭐냐면 이 부분, 이 부분이 문인화다. 그 생각이에요. 왜? 시가 있고 시와 서와 화가 만나는 점, 시와 서와 화가 결합이 되는 거, 결합이 된 그 분야의 예술적인 장르가 문인화다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문인화에 많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시서화가 합해져 있기 때문에 또 문인의 그림이기 때문에 그냥 그림을 위한 그림은 아니다. 보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정신과 가치와 철학과 인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문인화를 중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인화가 중국의 서동파를 비롯해서 이러한 사람들의 그림이 문인의 그림이 정말 울림을 주고 그래서 그 교집합 이 세 가지 교집합이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문인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개념을 그렇게 보고 있고 중국의 문인화의 중심을 이루고 시조가 되는 사람이 이 왕유다 이렇게 봐요. 왕유. 오늘도 왕유 그림 많이 보여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대를 따라서 중국의 송나라에 가서는 서동파, 동파, 소식, 문동, 미불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이 문인화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이런 여러 이 훌륭한 문인 화가들은 앞으로 쭉 여러분들 이제 그 시대별로 할 때 다 보여줄 그 인물들이에요. 심주 이런 사람들 그림을 보면서 그림은 어떤 그림이 있고 또 그 사람은 어떤 철학에서 했을지 그럼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래서 문인화라고 하는 것들은 시서와의 결합이다. 이게 문인화가 되겠어요. 문인화의 그림은 문인의 그림이다. 이렇게 봐요. 문인의 그림인데 그 문인의 그림 속에는 시서화가 있고 문인의 인품과 학문이 그 그림에 담겨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그림이 잘 그려서라기보다도 그 문인의 그림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의 이제 서예는 글자를 가지고 예술을 만드는 거잖아요. 글자. 말 그대로. 캘리그라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글자가 예술이 됐어. 글자는 뭐예요? 글자의 기능은 뭐예요? 의미를 전달하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 기능이 미가 있다라 그런 거예요. 어떻게 글자가 미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또 중국의 한자는 변화를 했어요. 어떻게? 한자는 표의 문자잖아요. 상형 문자고. 우리처럼 과학적인 글자가 아니에요. 응? 어떤 그 형상을 보고 나서 형상을 압축을 해서 상징을 드러내는 게 그 중국의 한자예요. 지금은 이제 바뀌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전서, 예서, 행서, 초서 이렇게 얘기해요. 전예, 행초. 전서, 예서, 행서, 초서가 시대별로 따라 바뀌어져요. 어떻게? 처음에 글자가 원시가 있고 조금 발전이 있어. 또 더 발전이 있어. 발전한다는 것은 뭐냐면 조금 더 거기에 맞게 또 세련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응? 정말 형성 그대로 그리고 있다가 그리고 또 사람이 생각이 넓어지다 보니까 그냥 단어가 100개의 단어만 가지고 사용할 수 있었는데 생각이 커지다 보니까 200개의 단어가 필요한 거야.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문물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또 500개가 필요해. 하다 보니까 글자 수가 많아진 거예요. 많아진 것과 동시에
글자 사용이 바뀌게 되고 그게 또 예술로 됐다는 거예요. 가장 흔한 것들이 우리가 대표적인 것들이 비석이에요. 우리가 비석은 알다시피 천년이 가잖아요. 돌이기 때문에 돌에다 박아놓으면 1000년, 2000년이 가요. 그건 종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유명한 우리가 진짜 유명한 건물 현판이나 정말 유명한 왕의 무덤에 이 비석이나 이런 글씨 누가 써요? 당대 제1의 서예가가 써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많이 봤죠? 지금 광화문 현판을 가지고 보도가 많이 됐어요. 현판의 글씨를 누가 쓰느냐? 응? 현판의 글씨를 누가 써요? 당대 제1 서예가가 써요. 지금 제1 서예가가 누구예요? Nobody knows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싸움이 나요. 왜 네가 쓰느냐? 왜 네가 쓰느냐? 우리가 문화공업부가 거기서 작가를 선정하려고 하면 선정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어려워요. 인간 사일이 이렇게 쉬운 게 없어요. 그렇게 어려워. 어떻게 당신이 썼냐? 어떻게 당신이 제의를 하겠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서예도 그렇게 해서 그게 서예인데 여기서 시대에 따라서 다 이렇게 흘러왔는데 그 비석들이 너무 많아요. 많기 때문에 서예는 충분해요. 그리고 서예는 어떤 이 트렌드나 이런 것들이 사실 변화가 별로 없어요. 왜? 물론 아까 전자해양식으로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그 안에서의 어떤 이 차이점이고 형상의 차이점이고 또 구도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예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서예를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 전서라고 해서 우리 초기에 말 그대로 이 초기의 글씨의 형태예요. 그 다음에 예서 조금 더 거기에 아름다움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 예서의 글씨는 있잖아요. many kind야. 왜? 사람마다 성정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다 보니까 내가 쓰면 내 체가 돼요. 추사가 쓰면 추사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체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예기비라고 하는 이 비문에서 나온 건데 누구누구 비문, 근래 비문, 예체명의 비문, 그 비문별로 해서 그 이름이 네임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같은 이런 형태의 예서체의 글씨라고 하더라도 A, B, C, D의 작가마다 다 달라요. 맛이 달라. 그게 바로 예술인 거야. 근데 뭐가 나쁘고 틀릴 건 없어. 나의 성정이 맞는가에 따라서 호감도가 이제 결정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예서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글씨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예서의 글씨는 여러 가지가 많더라 그런 거예요. 예서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응? 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해서도 이건 안진경이라는 사람이 쓴 해서예요. 이렇게 안진경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씨를 썼어요. 내가 안진경이라는 사람의 글씨를 내가 인형을 썼어요. 대학교 여러분들 만날 때. 1학년 때, 2학년 때. 근데 여기 보면 이 한일자가 있죠. 여기 지금 두 일자인데 한일자를 쓸 때 우리가 붓의 운용을 배워요. 이 붓이 이렇게 가요. 우리가 붓을 잡을 때 한일자 딱 쓸 때 탁 이렇게 쓰는 것은 없어요. 제일 싫어하는 게 이 글씨에서는 이 부분 시작할 때 여기 시작할 때 이 부분에서 요 시작한 이 부분에서 시작한 요 부분에서요. 우리가 드러나는 거. 뾰족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노봉이라고 그래요. 노봉. 노봉이라는 것은 봉우리가 노출되다가 노봉이에요. 근데 서예를 판단할 때 가장 기본은 이런 것들이에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제대로 안 배웠구만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안진경의 한일자를 쓸 때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붓을 말아서 이렇게 꺾어 들어가면 이 부분이 나타나지가 않아.
그러면 이렇게 해서 숙달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붓을 가지고 쑥 써요. 이렇게 쑥 쓴다는 거야. 그러면 이 부분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 이것이 속되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배워보면 그걸 알아요. 아와 속이라는 것은 거기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 안진경이라는 사람은 원래 무인이었어요. 무인, 장수 이런 사람이었어. 안진경이라는 사람은 이런 스타일로 글씨를 썼어요. 그러니까 글씨가 좀 살찌게 보이고 뚱뚱하게 보이면서도 이렇게 휘어지고 이렇게 이 곡률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이 사람 특징이 되겠고 또 이 사람 글씨에 비해서 여기 해서의 구양순이라는 사람은 또 이런 글씨를 써요. 해서가 너무 점잖잖아요. 이게 아까는 좀 이렇게 휘고 통통하고 했는데 이 구양순이라는 사람은 이런 서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서체의 특징은 뭐예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글씨가 다른 거예요. 근데 누가 잘 쓰고 못 쓰고는 없어. 근데 이 글씨는 엄정하고 이렇게 그런 맛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이 서의 성인이라고 한 그 왕이지의 글씨예요. 왕이지의 글씨인데 왕이지의 행서 글씨예요. 우리가 글씨가 진보라면 행서가 되는 거야. 진보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좀 빨리 썼다 그런 거예요. 그럼 좀 흘리게 쓰는 거야. 흘리게 쓰는 뭐예요? 자기 자의대로 쓰는 거야. 근데 왕이지 난정서라는 그림은 바로 뭐냐면 왕이지가 난정이라는 그 정자에서 쓴 글씨예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연애를 즐기다가 그냥 갑자기 붓을 잡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글씨에는 이런 데 보면 여기 흔적이 있잖아. 여기 이런데 그냥 쓰면서 지운 거야. 근데 우리가 딱 어떤 고정되지 않고 그냥 풀을 헤쳐놨다. 서자 사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서이라고 하는 것은 흐트른 것이다. 내 마음을 흐트러뜨려야 되는 거야. 흐트러뜨리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자연스러움이 있어요. 그 자연스러움 맛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글씨 자체가 편안하게 되고 또 편안한 미감이 나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씨 때문에 왕이지가 성이 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글씨를 써보면 아는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대가들이 다 이 사람 글씨를 다 모방을 했어요. 왜? 이 맛을 알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안 써보면 모른다는 거야. 글씨를 써봐야만이 이 글씨는 중정의 맛이 있구나 이런 말이에요. 중정은 뭐예요? 범접할 수 있고 반듯하고 막 지성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반듯하면서도 엄정하다. 이게 중정이에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관점 따라 틀리지만 이 왕이지한테는 이런 글씨가 있어서 두고두고 이 사람을 성인으로 받드는 거예요. 글씨가 뜻만 알아봤으면 됐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글씨를 가지고 철학으로 삼고 그게 구도가 된 거예요. 도가 어디가 있냐면 서도라고 하잖아요. 서해가 도야. 어떻게? 그 도를 구하는 게 구도야. 이런 게 되겠어요. 그래서 후에 사람들이 이제 또 왕이지는 집자 성교사라는 글씨도 썼어요. 근데 그 스타일이 틀려. 근데 왕이지가 쓴 그 집자 성교사라는 글씨를 보고 누가 똑같이 베개 쓴 글씨예요, 이게. 그래서 그 한 사람들 쓴 글씨가 이렇게 회자돼서 동양 서예를 이루고 있는 근간이 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건 중국의 초서의 대가 신붕이라는 사람의 글씨예요. 이 글씨가 정말 날아가면서도 근데 이런 글씨가 중요성이 바로 뭐냐면 내가 글씨가 손에 익어야 되고 익고 나서 그냥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 글씨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글씨를 알아볼 사람은 글씨 쓰는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도 잘 몰라요. 무슨 맛은 알지만 이렇게 쓸 수는 없어. 이렇게 해서 좀 중국 미술을 좀 이렇게 서예 문인화, 회화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또 중국의 역사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렇다라 하면
제가 이쯤 해서요, 우리 출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한테는 출석이